네, 이어서 나경원 예비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나 후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오세훈 예비 후보 나가는 거 보시고 이제 인사도 네, 하셨는데, 예, 네. 근데 오 후보는 자신이 이제 경험 많은 장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전에 바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할 때, 즉 안철수 후보랑 경쟁하는 그 국민의힘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맞는 말이 예, 본선 경쟁력 있어야죠. 예. 당연히 이겨야죠. 예, 이길 수 있는 후보.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명분이 있는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로 시작된 선거이거든요. 그 부분을 책임 있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봤을 때 저는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제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결국은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고 또 박원순 성비 사건을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한 축으로는 지금 서울시장이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네. 모두들 뭐 일상 회복해달라, 또 미래 준비해달라는데 이 비상시정인데 그러려면 정말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러면은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본선 경쟁력이 있으면 제가 이제 단일화 네. 방법론은 좀 뒤에 질문 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바로 그냥 이어서 질문 예. 드려볼게요.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고 본선 경쟁이 가장 앞선다고 그러셨으면 나중에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안철수 만약입니다. 안철수 후보랑 만약을 너무 강조하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공정하게 해야 돼요. 뭐든지 공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단일화 질문지에 경쟁력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여당의 지금 뭐 박영선 후보가 유력하다고 그러잖아요. 박영선 후보가 경쟁했을 때 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질문지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이 야권에다 힘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견제 좀 해달라. 네. 부동산 정책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야권 단일화 해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일화 하겠다.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 이게 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뭐 당하고 뭐 또 제가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문지 야권 뭐 경쟁력 부분, 야권 후보 적합도 막 두 개가 이제 또 경합을 벌일 때 경쟁력 부분 질문지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뭐 저는 어떤 것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후보가 좀 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당에서 또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당내 우리 최종 후보 정하는데도 이런 게 있어요. 이 당의 후보라는 것은 적어도 그 당을 좋아하거나 적어도 본선 갔을 때 당을 찍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 또 확률이 있는 사람들에 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당층, 뭐 중도층에게 묻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자, 또 정의당 지지자분들까지도 저희가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는 또 룰 뭐 미팅할 때 그런 이야기는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룰 얘기하시면서도 룰 얘기 쟁점되는 거 다 하나씩 거론을 하시네요. 근데 그럼 거기서 바로 하나 그냥 바로 이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예. 100% 시민이잖아요. 네, 예. 그럼 그 부분에서도 지금 속으로는 좀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합리적이지 거죠. 않다? 제가 이제 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기를 했고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안 찍을 사람들이 분명한 분들에게까지도 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0% 시민 경선 또는 우리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도 적어도 역선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다른 당의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현재 의미를 오늘 내일 말씀드리는 진행되는 겁니다.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100%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우리 나 후보님의 어떤 입장은 나중에 이제 본선에 가서 안철수 후보랑 국민의힘 후보랑 그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는 100% 시민 하는 거에 아니 대해서 100% 시민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무슨 당원에게
기회를 주자는 건 아니고요. 네. 오픈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그러나 합리적인 오픈을 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좀 헷갈립니다. 100% 시민이 아니고 그럼 막 선거인단을 따로 모으자 이런 아니 취지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100% 시민 여론조사는 좋은데요. 그 100% 시민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여권 범위, 지지층을 참여하느냐 빼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예, 나중에 합리적인- 쟁점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뭐 제가 쟁점화시키겠다기보다는요. 그 후보 측에서. 저는 사실은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라는 기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것이다. 단일화 방법론 그 남겨진 부분 잠시 뒤에 질문 오늘 드려보고요. 갑자기 단일화를 먼저 그래서 물어보시네요. 좀 전에 단일화 얘기하셨어. 네. 그러면 그 우리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님의 그 대표 공약 1호는 뭡니까? 저는 숨트론입니다. 숨트론. 네, 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참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백신 접종도 안타깝게도 좀 늦게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 분들에게 뭐 손실 보상을 해드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좀 드린다 해도 사실은 금년 말까지 정도는 버티셔야 될 것 같아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예술인 약 120만 명 되죠. 이분들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초저리 장기 대출해드리는 그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호 공약 이제 설명 잘 들었고요. 아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어제 보니까 토론회에서 역시 부동산 공약을 놓고 우리 이제 후보들 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설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참여 여기 있었던 오세훈 예비 후보는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기본 주택에 대해서 본인이 시정 때 내놨던 장기 전세 주택 제도랑 흡사하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나 후보께서는 상당히 비판했어요. 네, 기본주택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식의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저는 이제 서울형 기본소득, 절대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주택은요, 내용이 그냥 저 요건이 무주택자면 누구나입니다. 네. 그런데 무주택자라도 더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 기본주택에 지금 본인 장기 전세를 이렇게 자꾸 환치시키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누구에게나 뭐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는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건 파퓰리즘 공약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땅이 있으면 무조건 공공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토지 공급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우리가 그러나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 8%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 수준으로 한 20%를 늘리는 건 하겠지만 이 기본주택은 기본적으로는 파퓰리즘적인 공약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그렇게 다 해드릴 수는 없죠. 네, 파퓰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규정이라든지 현장 정책에서 적용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의 이제 그 입장 정확히 좀 새겨 들었습니다. 단일화 얘기 이제 다시 해볼게요. 안철수 후보 어제 그 3지대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국민의힘 후보 만약 확정이 되면 빨리 단일화 논의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논의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진행 방법이 저는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들이 단일화를 한다 이런 게 이 시민들을 무시하고 깜깜이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 좀 더 시민들에게 우리의 정책도 보여드리고 우리의 공약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왜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비전도 보여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근거도 드리고 또 그런 기회도 더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런 그러려면은요. 3월 4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후보 등록은 3월 18일, 19일입니다. 대략 국민의힘 후보 확정된 다음에 보름 14일, 15일 후에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네, 예. 보름이란 기간 시민들한테 후보들에 대해서 깜깜이가 아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15일은 충분할까요? 아니면 자칫 늦춰지게 되면 혹시나 4월 2일 날 있는 사전투표 날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급적이면 그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자칫 깜깜이로 가면 시간이 후보 등록 이후까지도 단일화 협상은 이어질 수 있겠다. 저는 뭐 후보 등록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좀 압축적으로 우리가 좀 충분한 기회를 많이 또 시민들에게 드려야 되니까 뭐 네. 토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네. 네, 세 번째 서울시장 도전이잖아요, 후보님. 네, 예. 각오가 남다르실 것 그래서 같은데. 고건 전 총리께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3~4번인데 꼭 당선되라 하시면서. 응원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나 후보께서는요, 준비 과정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외연 확장을 좀 계속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강경보수라는 이른바 따옴표에 강경보수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타겟책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고건 우리 전 총리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원내대표 했을 때 이 강경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원내대표로서 그 당시에 이 잘못된 법을 막는 것은 저의 어떻게 보면 소명이었죠. 사실 이제 서울시정을 하려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의 머리를 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장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맙게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또 뭐 저희 캠프의 고문으로도 합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진대재 전 장관님하고 오늘 오전에도 서남권 가산밸리에 가서 네. 가산밸리의 발전에 대해서 공약도 같이 발표하고 했는데요. 네. 뭐 진대재 전 장관님이나 이수정 교수님이나 아무래도 이제 여성 아동에 대한 안전이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께서도 저희 캠프에 합류를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네, 합류하고 또, 계시네요. 네, 또 진중권 뭐 교수하고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김종국 교수는 뭐 또 안철수 뭐 당대표랑도 이렇게 뭐 네, 예, 뭐, 아. 네. 인재에 있어서는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가겠다는 거네요. 시정에 도움이 되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통 질문처럼 제가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제 토론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제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했는데 우리 나 후보님은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요?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김종인 체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제 질문은요. 네. 4월 7일 재보선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네. 아니 지금 전쟁 앞두고 장수 바꾸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체제에 대해서 김종인 체제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재보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절차를 이제는 거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당대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나가실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번에 세 번째 서울시장 도전 네, 예, 예. 남다른 감회. 네. 내가 본경선 후보로 가서 서울시장이 꼭 돼야 된다는 이유, 당위에 대해서 짧게 듣고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성비 사건으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꼭 좀 진상 파악해 주세요. 재발 방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하고 나서 이렇게 서울시정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서울시 제가 위기의 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의회가요. 우리가 6명, 민주당이 102명이에요. 네. 구청장도 24대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 문제가 시의 문제가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정부도 설득해야 알겠습니다. 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해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다. 네, 이렇게 제 생각합니다. 제지에 잘 응해 주셔서 빨리 답변을 끝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 후보님 그 귀한 시간 예비 후보로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